여러분, 날짜 하나만 머릿속에 아주 깊이 새겨 넣으세요. 4월 5일.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붉은 글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거대한 돈줄이 숨을 죽인 채 오직 이 하루만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딱 10일 동안만 유예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한 날이 바로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그 시한이 완전히 종료되는 날이 바로 4월 5일이에요. 이날 양국의 팽팽한 협상 테이블 위에 아무런 타협점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단숨에 배럴당 120달러를 뚫어버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이라는 끔찍한 숫자를 향해 돌진할 겁니다.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신이 매일 차에 넣는 주유비, 가족들과 먹는 식비, 매달 날아오는 전기료, 문 앞에 쌓이는 택배비까지 그 모든 생활의 근간이 자비 없이 한 단계 더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도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는 미친 물가에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냐고요? 네, 정말 무섭지만 그렇습니다. 4월 5일이라는 마지노선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런 멍청한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내가 믿고 싶은 뉴스, 내가 보고 싶은 긍정적인 현실만 쏙쏙 골라서 편식하는 아주 끔찍한 습관 말입니다. 뉴스에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떠들어댈 때 여러분은 내 차에 기름 넣을 때만 조금 손해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그 안일함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핵심 원인입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4월 한 달이라는 이 짧은 기간이 올해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자산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심판의 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을 때 평소보다 훌쩍 뛰어오른 계란 한 판 가격을 보고 속으로 욕지거리를 내뱉은 적 있으시죠? 그저 동네 마트 사장님이 탐욕스러워서 물건값을 올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바다 건너 중동에서 쏘아올린 포탄 한 발이 보이지 않는 핏줄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의 얇은 지갑을 야금야금 파맞고 있는 겁니다. 4월은 그저 봄바람 맞으며 주식창 들여다보고 돈이 불어나길 기도하는 낭만적인 날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온전히 지켜내어 살아남느냐 아니면 시장의 포식자들에게 몽땅 털려 길거리로 나앉느냐를 결정하는 잔혹한 생존 게임의 한복판입니다. 혹시 속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쟁이 터졌으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무조건 안전자산인 금을 사모으고 달러를 움켜쥐고 있으면 내 돈은 무사할 거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순진하시네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얄팍하고 낡은 상식 때문에 불과 지난주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뜯겼는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잠시 후 제가 그 잔혹한 도살장의 현장을 여러분 눈앞에 낱낱이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냥꾼의 흉악한 정체부터 차근차근 해부해보죠. 그것은 바로 국가 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빚어진 지정학적 체스판입니다. 지금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상황을 아주 알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드릴게요. 미국은 어떻게든 이 진흙탕에서 발을 빼고 출구를 찾고 싶은데 이란이 보란듯이 그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가버렸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나름대로 타협을 하자며 15개 조항이 담긴 아주 구체적인 휴전 제안서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란이 이걸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읽어보기는커녕 봉투조차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반송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적과는 애초에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그들의 오만한 예답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공습을 완전히 중단하고 부서진 모든 시설을 미국 너희 돈으로 전부 복구해 놓으라는 어이없는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이건 사실상 천조국 미국한테 당장 무릎을 꿇으라는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은 또 혼자서 폭주하며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꼴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한쪽 손으로는 미친 듯이 날뛰는 이란의 멱살을 쥐고 있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이스라엘의 허리띠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뜯어 말리고 있는데 양쪽 다 귓등으로도 안 듣고 미쳐 날뛰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세 나라의 팽팽한 자존심 싸움이 불러올 핏빛 청구서를 도대체 누가 대신 내주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국제 유가가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자그마치 51%나 미친 듯이 폭등했어요. 숫자로만 들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우리나라 한국은 하루에 무려 26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매일매일 태우며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1,370억 원, 한 달이 난 4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그저 기름값 상승분으로만 허공에 흩뿌려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 피부에 확 와닿게 뼈저리게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2,200만 가구로 똑같이 나누어 보면 여러분의 가정마다 매월 18만 원 이상의 피 같은 돈이 그 누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집 우편함에 기름값 추가 요금이라는 이름의 고지서로 친절하게 날아오지는 않죠. 우리가 시켜먹는 택배비에 마트 매대에 놓인 식자재 가격에 공장이 돌아가는 비용에 교묘하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소비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기본 택시 요금이 왜 자꾸 오르는지, 비행기 표값은 왜 그리 미친 듯이 비싸진 건지, 아파트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는 왜 이렇게 폭탄인지, 이 모든 게 결국 다 하나의 뿌리, 바로 널뛰는 기름값에서 시작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낼 두 번째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사기극, 바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맹신했던 안전자산의 끔찍한 배신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포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무리지어 숨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 빨리 금을 사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 최소한 중간은 가겠지 하는 그 얄팍한 군중 심리 말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이 떨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불안하니까 무조건 금을 사야 한다. 이건 투자를 막 시작한 초보자들도 앵무새처럼 외우는 철칙 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총선이 울리던 초기에는 금값이 미친 듯이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환호성을 지르던 그 다음 순간 금값이 문자 그대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법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갑자기 두 차례나 연속으로 금 선물 투자의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확 올려버린 겁니다. 증거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고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일상생활로 아주 잔혹하게 번역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놓고 은행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매서운 얼별밤에 집주인이 문을 쾅쾅 두드리더니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증금의 절반 더 올려내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당장 수중에 그 수천만 원의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못 구하면 영화의 얼음장 같은 길거리로 당장 쫓겨나는 수밖에 없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금시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사육전이 벌어진 겁니다. 빚을 잔뜩 끌어다 이자에 이자를 물며 금에 투자하던 수많은 멍청한 사람들에게 강제 청산 통보, 즉 마진콜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가 쏟아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넉넉하게 버틸 수 있었던 튼튼한 포지션들도 기습적인 증거금 인상 한 방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죠. 심지어 두바이의 화려한 금거래소에서는 전쟁통에 비행기길이 끊겨 창고에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밖으로 물건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온스당 30달러씩이나 깎아주며 눈물에 떨이 처분을 하는 코미디 같은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물리적인 이동이 막히니까 천하의 무적이라 불리던 금덩어리도 길거리 바겐세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맹수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 공포심과 군중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역으로 덫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감에 휩싸여 영혼까지 끌어모아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을 때 시장을 주무르는 거대한 기관들은 조용히 비웃으며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짐을 싸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탐욕에 눈이 먼 개미들만 남아서 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신가요? 거대한 자본주의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톱니바퀴 속에서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얄팍한 경제상식 하나가 얼마나 순식간에 짓밟히고 조롱당하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십니까? 거대한 자본이 금시장에서 여러분의 붉은 피를 다 빨아먹고 유유시 빠져나갔다면 과연 그 탐욕스러운 수십조 원의 돈은 지금 이 순간 어디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입맛을 다시며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잠깐, 여기서 아주 잠깐만 숨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예리하게 찌르는 아주 불편하지만 잔혹할 만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냥 남들이 다 보는 흔해 빠진 경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밥 먹으면서 심심풀이로 대충 흘려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험난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피 같은 돈과 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강철방패를 벼려내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주 뼈아프게 솔직해져 보세요. 만약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주식 계좌가 20% 아니 반토막이 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공포에 질려 시장가로 헐값에 모든 걸 던져버리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빨갛고 파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원금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두 손 모아 기적만 바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최악의 핏빛 폭락장을 대비한 철저하고 기기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두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잔혹한 변동성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가진 것을 다 뺏기는 호구처럼 당하고 싶지 않다. 내 소중한 돈은 나 스스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말고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것은 그저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가벼운 터치 한 번이 절대 아닙니다. 그 행위를 여러분 스스로 하면은 아주 강인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피의 서약서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공포와 탐욕이라는 본능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바보 같은 투자는 오늘부로 완전히 영원히 끝장내겠다는 여러분 내면의 굳은 맹세 말입니다. 모두 서명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눈빛으로 확인했으니 그럼 이제 진짜 숨막히는 공포와 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잔혹한 남은 이야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거대 자본이 3월 한 달 동안 무려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비정하게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바닥부터 싹 다 받아낸 호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여러분 같은 31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도대체 왜 항상 여러분만 시장에서 뼈도 못 추리고 처참하게 털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독한 포모 증후군, 즉 남들이 돈 벌 때 나만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알량하고 비참한 군중 심리라고 부릅니다. 방위산업 주식이 붉게 타오르니까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굳게 믿고 남은 전 재산을 몰빵하셨죠.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렇게 불타오르던 방산 주식도 협상 테이블에서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그날 아침 당장 10% 넘게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시장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얼굴입니다. 총성이 울릴 때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황금을 집어든 여러분은 거대 자본이 아주 먹기 좋게 살찌워 놓은 4월의 가장 완벽한 희생양입니다. 시장의 잔인함을 탓하지 마세요. 탐욕과 무지함으로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간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방산주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껴안고 있는 기술주 밑바닥에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투명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사신은 바로 헬륨입니다. 풍선에 놓고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그런 우스운 가스 따위가 아닙니다. 헬륨은 영하 269도라는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추위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이 투명한 피가 없으면 여러분이 맹신하는 그 거대한 반도체 칩 공장들은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고 수십조 원짜리 최첨단 기계들도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0%를 쥐고 있는 카타리의 핵심 단지가 바로 그 전쟁의 화약고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스밸브 하나가 잠기는 순간 여러분이 전 재산을 쏟아부은 기술주 제국은 그대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날아옵니다. 바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기름값은 폭등하는데 그 기름을 사와야 하는 우리의 돈 가치는 1,500원이라는 끔찍한 심리적 방어선을 비웃듯 뚫어버렸습니다. 50년 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과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는 그 악몽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살벌한 팩트 폭행은 멈추고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차갑고 잔혹한 스토익의 무기 두 가지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극단적인 자산의 파편화입니다. 가진 돈을 한 바구니에 쓸어 담는 올빵 투자는 자살행위입니다. 탐욕을 억누르고 자본을 철저하게 쪼개서 금값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 곤두박질 칠 때만 피도 눈물도 없이 기계적으로 주워 담으세요. 둘째, 환율의 방패를 역이용하십시오. 달러가 비싸졌다고 공포에 질려 헐값에 원화로 바꾸지 마세요.
오히려 달러 ETF 같은 방어적 무기를 활용해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나는 강철 갑옷으로 입으셔야 합니다.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까? 하지만 밖에는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5개의 지뢰가 아직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 중 반 하나라도 바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생존 전략은 한 줌의 재로 변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가를 4월의 잔혹한 생존 달력 5가지를 뇌리에 꽂아 넣으세요. 첫째, 4월 5일 이란의 숨통을 조이던 공격 유예가 끝나는 피해 마지노선. 둘째, 양국의 오만한 자존심이 격돌하는 15개 조항의 타협 혹은 파국의 결과. 셋째, 유가 폭등이 우리의 밥상 물가를 얼마나 끔찍하게 찢어놓았는지 증명할 소비자 물가 지표. 넷째, 헬륨 가스통의 바닥이 드러나며 반도체 기업들의 비명이 터져나올 1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5째, 거대 외국인 자본이 한국 시장을 영원히 버리고 떠나게 만들 1,540원이라는 죽음의 환율 저지선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나약한 패배자들은 거실에 앉아 제발 폭풍우가 비껴가기만을 두 손 모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진정한 승부사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이미 노아의 방주를 완성해둡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면 어떻게 자산을 대피시킬지, 극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폭락한 기회를 낚아챌지, 당신의 머릿속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징징대는 경제적 난민이라는 구차한 꼬리표는 과감하게 찢어버리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에 자산을 내던질 때 그 패닉은 여러분의 부를 증식시킬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레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4월의 잔인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길거리에 나앉은 패배자가 될지, 폭풍의 눈에서 여유롭게 전리품을 챙기는 지배자가 될지는 오직 오늘 당신의 차가운 이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한층 더 잔인하고 더 뼈아픈 시장의 민낯을 들고 여러분의 안일함을 다시 부수러 돌아오겠습니다.